이번 시간은 7째 시간이네요. 자, 교육 품질 제고를 하는 데 있어서 NCS가 굉장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NCS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4가지를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NCS 활용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NCS를 어디까지 활용을 해야 할지, 그리고 NCS가 워낙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교육부 안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자격 쪽, 훈련 쪽, 또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과연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 NCS 기반 교육훈련이 성과평가에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원칙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작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식으로 최근에 새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게 교육개혁 따로, 노동개혁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메타 프레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채용 시장을 바꿈으로 인해서 교육도 바뀌고 또 이 노동시장도 제대로 일하는 사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HRD,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HRD 역시도 기업 교육 안에서도 이 공통 역량이나 리더십 역량에 포커싱 뒀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일할 수 있는 이 직무 역량 중심으로 HRD도 조금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부울경 포럼에서도 현대자동차 이제 실장님이 교육실장님이 오셔서 앞으로는 이 산업구조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 중심의 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현장과 외부의 연결고리, 즉 대학 교수님들도 과연 우리 아이들을 취업시키고 싶은데 기업에서 어떤 아이들을 키워야 될지 만약 모른다 쳐요. 근데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우리 기업은 이런 역량이 필요해요. 우리 기업은 이런 역량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주문식 교육이라고 많이 요청을 한다 해도 이 공식적으로 공통된 언어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NCS를 갖고 어떤 능력 단위가 필요해요. 한번 여기서 찍어보세요. 라고 해서 이 기업은 요런 능력 단위가 필요하네. 요 기업은 요런 직무 능력 단위가 필요하네. 그럼 공통적으로 이 교육 과정을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면서 경력 개발 경로 또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교육의 품질이 교육하고 끝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능력을 키웠는지에 대한 자격,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만족을 했는지, 그리고 고용주가 얼마큼 만족을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교육의 결과가 자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NCS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교육의 품질 관리 지표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한대요.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얘네들 굉장히 괜찮아 라고 고용주가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또 학습자 스스로 나는 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지금 많이 지식도 늘었고 태도도 달라졌고 만족을 합니다 라고 하는 학습자의 만족도, 그리고 이제 능력 단위 이수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배웠는지, 그러니까 어떤 교육은 조그만 내용도 막 10시간을 가르치는 데가 있고 또 10시간을 가르치는데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그 많은 내용에 대한 컨텐츠를 이 교육과정 설계서만 보면 강의계서만 봐도 딱히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 능력 단위 같은 경우가 나중에 직무능력 은행제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능력 단위 이수율을 통해서 호주에서 어느 교육이 이제 이 교육이 굉장히 능력 단위를 많이 배웠구나, 이게 과연 나중에 이제 자격으로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품질 관리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그 활용 원칙으로서 첫 번째는 이게 과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엄격하게 활용을 해야 할지 아니면 느슨하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딱 훈련 기준이라고 해서 시설 장비를 NCS에서 제시된 그런 걸 갖춰야만 국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적극적 활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NCS를 하나의 역량 사전으로서 레퍼런스로서 그냥 맞춤형으로 설계하겠다 할 때는 이제 유연한 활용, 느슨한 활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NCS의 활용 목적이 무엇인지 원칙 1. 자,
우리가 대학에서도 이 교육의 목적과 전공별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NCS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다 활용하라는 건 아니고, 뭐 R&D를 하는 연구 중심 대학에서는 굳이 NCS를 활용하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이제 뭐 창의성을 요구하고 NCS를 하나의 기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본 이상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런 석박사라던가 뭐 경제학, 그다음에 지금 뭐 노벨상을 뭐 추구하는 그런 데는 연구 중심 대학은 굳이 NCS 안 써도 됩니다. 다만 교육 중심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데서는 NCS 활용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교양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데인지에 따라서도 이 NCS를 활용하는 데도 달리 이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교양 쪽 부분은 직업 기초 능력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계열별로 하는 데는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채용 분야가 블라인드 채용이나 직무 중심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채용 공고에서 나오는 직무 기술서에 따라서 교과목이나 이런 것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4년제 대학도 이 아이들의 취업 이런 걸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이 채용 공고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을 때 NCS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활용 기준 및 유연성 범위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는 NCS가 이제 분류 체계가 딱 있어가지고 분류 체계 기반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기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분류 체계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류 체계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능력 단위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 체계를 이제 넘나들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NCS 활용은 이제 교육부의 특성화하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이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훈련이나 자격도 과정평가형 따로, 검정형 따로, 일학습병행 따로 굉장히 달라요. 그 다음에 채용은 정부에서도 과가 또 달리 있고 또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런 공공기관 채용은 또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 주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NCS 활용에 대한 관리 주체 또 활용 가이드 어디서 지침을 내리는지를 판단해서 무조건 NCS라고 해서 다 이제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칙은 이 성과평가에 대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NCS의 능력 단위별 수행 준거는 교육훈련 목표인 동시에 성과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준별로 활용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획득한 능력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기제가 하나의 기준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제 NQF, 그러니까 산업별로는 SQF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별로 이런 표준 직무가 있고 이 직무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이 능력을 따려면 학위는 어떻고 훈련은 어떻고 자격은 어떻고 현장은 어떤 건지를 이제 SQF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